안녕하세요. 보청기와 난청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전해드리는 이경원 보청기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청기에 대한 흔한 오해 2편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정상으로 개선될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 역치 레벨이 정상으로 개선되는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보청기의 착용과 청력 역치 레벨의 변화, 외의, 중의, 내의 등 청각기관의 해부학, 보청기의 증폭 특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영상 또한 다소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후반부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청기와 청력 역치 레벨의 관계를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착용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난청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이계를 포함하여 외이도, 고막, 이소골 등의 문제로 음향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 청신경에서 청각피지까지 감각기 또는 신경 경로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 중에서도 소리 크기의 인지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감각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달팽이관의 단면을 확대해 보면 기저막 위에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가 소리의 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리의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 좌측의 그림에서 외이도, 고막, 이소골을 통해 전달된 소리가 기저막을 움직이게 하면 개막에 붙어 있는 스테레오실리아가 움직이고 이때 주변의 이온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온의 흐름이 청신경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스테레오실리아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으며 강도 또한 약해서 곧잘 부러집니다. 소음 또는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테레오실리아가 손상을 입어서 난청이 발생합니다. 유모세포, 특히 외모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독특한 소리 크기의 인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좌측은 전음성,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리 크기의 인지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유모세포에 제시하는 음압 레벨, 세로축은 제시하는 소리 크기에 따른 유모세포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유모세포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은 소리를 더 크게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좌측 그리고 우측의 파란색 선은 정상 유모세포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20dB SPL 이상에서는 제시하는 음압 레벨에 따라 유모세포의 움직임이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의 전음성 난청은 외의 및 중의의 음향 임피던스의 증가로 인해 유모세포가 정상 청력과 반응하기 위해서 30dB 정도의 음압이 더 필요하지만 제시하는 음압 레벨에 따라 유모세포가 움직이는 속도의 형태는 건청인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전음성 난청이니 소리 크기를 인지하는 범위, 즉 역동 범위는 건청인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은 소리에 대해 건청인과 비슷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50dB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큰 소리에 대해서는 건청인과 비슷한 음압 레벨에서 비슷한 크기로 반응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들을 수 있는 역동 범위는 정상 청력에 비해 좁아지며 이러한 현상을 누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독특한 소리 인지 방식, 누가 현상은 청력 역치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난청의 종류에 따라 일상 대화에 필요한 보청기의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청기의 흔한 오해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청기의 착용 목적은 보통의 대화음 레벨을 편하게 듣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좌측의 전음성 난청은 음향 임피던스의 증가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역동 범위는 건청인과 같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크기의 소리에 대해서 일정한 이득을 제공하면 작은, 보통, 큰 대화음 레벨의 크기를 건청인과 비슷하게 인지하여 난청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독특한 소리 인지의 특성을 갖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전음성 난청과 같이 모든 소리 크기에 대해 같은 이득을 제공하여 대화음 레벨을 편안하게 듣게 해준다면 청력 역치 레벨의 개선은 충분하지 않으며 큰 소리는 너무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보통, 작은, 그리고 큰 대화음 레벨에 대한 이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가 클수록 이득은 점차 작아져야 합니다.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보청기의 증폭 방식은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선형 증폭 방식은 입력과 출력 음압 레벨의 증가율이 같아서 출력 음압 레벨이 포화가 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리의 크기, 즉 모든 입력 음압 레벨에 대한 이득이 같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측의 비선형 증폭 방식은 입력에 비해 출력 음압 레벨의 증가율이 낮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득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증폭 방식을 위에서 언급한 난청의 종류에 따른 역동 범위와 비교해보면 선형은 전음성 난청, 비선형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에게 필요한 비선형 증폭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선형 증폭 방식에서는 우선 압축 비율과 압축 역치 두 매개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압축 비율은 큰 소리가 들어올 때 이득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역동 범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압축 구간, 즉 압축 역치 이상에서는 청력이 나쁠수록 압축 비율은 CR4와 같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압축 역치는 어느 시점부터 압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 및 역동 범위를 완전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압축 역치를 0dB SPL에 가깝게 낮추고 압축 비율을 역동 범위에 알맞게 산출해야 합니다. 비선형 증폭 방식에서 조절하는 압축 비율과 압축 역치,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압축 시간, 해제 시간 등은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듣는 소리의 크기, 어음 및 잡음의 인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에 비선형 증폭 특성을 적용했을 때 청력 역치 레벨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즉 작은 소리를 얼마나 듣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압축 역치는 입력 음압 레벨을 기준으로 65dB, 55dB, 그리고 0dB SPL의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압축력치가 65dB에 비해 55dB SPL 이하로 낮아질수록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이 증가하며 0dB SPL로 설정했을 때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압축 비율이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청력에 알맞게 산출하였다면 우측의 그림과 같이 청력 역칠 레벨 및 역동 범위를 완벽하게 정상 청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 역치가 55dB, 65dB일 때는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청력 역치 레벨의 개선이 불완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측의 그림에서 압축 역치가 55dB, 65dB SPL일 경우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은 낮지만 보통 대화음 레벨에 대한 이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측의 그림과 같이 보통의 대화음 레벨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청기의 전기음향 조절은 난청인의 소리 인지 특성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며 이때 난청인의 청력은 보통의 대화음을 같은 크기로 듣는다 하더라도 우측의 그림과 같이 청력 역칠 레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청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화음이 작게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의 개선 정도에 따라 대화음 크기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그림에서 압축 역치가 높을 때에 비해서 낮을 때가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압축 역치가 낮을 때 청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그림에서 압축 역치가 변화하더라도 65dB SPL 내외의 출력 음압 레벨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대화음은 압축 역치와 관계없이 같은 크기로 들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에서 작은 소리의 이득에 따른 잡음과 어음의 변화를 살펴보면 작은 소리를 많이 증폭하면 주변의 잡음도 함께 증폭이 되어 어음의 인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를 적게 증폭하면 잡음의 증폭도 억제하여 소음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인 또는 노인의 경우는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을 줄여주는 방식, 즉 청력 역칠 레벨을 너무 개선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청력의 개선 정도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력을 정상 청력과 비슷하게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청력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낮은 압축 역치와 높은 압축 비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청력 역칠 레벨을 많이 개선하면 에너지가 작은 자음의 변별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말소리 등에 대한 음질의 저하가 우려되며 주변 소음 또한 함께 증폭하여 신호대 잡음비 SNR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력을 조금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청력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력을 많이 개선할 때와는 반대로 높은 압축 역치와 낮은 압축 비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청력을 조금 덜 개선하면 에너지가 작은 자음의 변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리에 안정적인 음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변 소음을 억제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 후의 청력은 난청인이 느끼는 음질, 어음 인지도, 잡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청력 역치의 효과적인 개선은 전문가의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보청기 적합 확인 또는 착용 효과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 및 결론입니다.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만 큰 소리는
건청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크게 인지하여 소리 크기 인지에 대한 역동 범위가 좁아져 있습니다. 비선형 증폭 방식을 보청기에 적용하면 난청인의 청력을 완전하게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음향 피드백, 어음의 질, 주변 소음의 증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착용은 대화음을 편안하게 청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성인 또는 노인의 경우 청력 역치 레벨은 완벽하기보다는 청취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청기 착용 후의 청력 역치 레벨, 방음실에서 보청기 착용 전후의 어음 인지도, 시리 측정, 만족도, 핸디캡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중추 청각 신경 경로의 노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언어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청력 역치 레벨을 성인 또는 노인에 비해서 좀 더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에 대한 흔한 오해 2편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정상으로 개선될까 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소 어렵고 길었던 내용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흔한 오해 3편으로 보청기의 착용과 말소리의 이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